이번에 리플 처음 접하신 분들께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이 있으셔서 리플 중요 내용과 함께 간단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플 측에서 인수한 히든로드, 여기서 미국 브로커 딜러 라이선스를 수령을 하면서 단순한 뉴스 같겠지만요, XRP가 전통 금융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흐름들 자체가 트럼프나 파월, 미국 SEC까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 코인이 진짜로 제도권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기관 돈은 언제 들어오는지, 결제 코인 말고도 뭔가 더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XRP 같은 경우는 수년 동안 송금 특화 코인이라는 타이틀만 만들고 미국 SEC 소송에 막혀가지고 제자리를 맴돌았던 자산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 단순한 호재를 넘어가지고 구조적으로 방향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히든로드 인수랑 라이선스 취득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확인하게 될 핵심은 이렇습니다. 리플이 인수한 히든로드가 과연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라이선스는 어떤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는지,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XRP 제도권 진입과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트럼프, 파월, 미국 SEC까지 규제 방향 자체가 XRP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로드 같은 경우는 원래 외환 중심의 프라임 브로커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채권, 디지털 자산 등으로 사업을 확장한 금융기관입니다. 하루에 100억 달러 이상의 거래를 청산하고요. 이미 300개 이상의 글로벌 기관 고객까지도 확보한 실전형 브로커입니다. 리플 측에서 이 회사를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를 했고요. 단순한 기술 투자가 아니라 전통 금융 인프라에 대해서 XRP와 연결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M&A였던 겁니다. 미국의 금융산업 규제국 측에서는요, 이 브로커 딜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인증 기관인 거고, 해당 인증이 있다라는 것은 미국 기관 자금들이 히든로드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히든로드의 시스템은 리플 레저와 통합되어 있고, 리플이 지배 구조를 쥐고 있다라는 점에서 XRP는 전통 금융과 연결된 블록체인 자산으로서 제도권 진입이 시작되고 있는 구조가 되는 건데요. 과거에 미국 SEC 같은 경우는 XRP를 증권으로서 규정을 하면서 무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상당한 싸움을 벌여온 바가 있었죠. 하지만 해당 소송들이 현재 종료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다가 XRP 같은 경우는 디지털 상품으로 최종 판정이 됐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 SEC의 신임 위원장으로 친암호화폐 인사인 폴 애킨스까지도 승인이 되면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산업이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 관련 언급까지도 남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은요, 규제가 전환되고 있는 초기 국면인 거고, 리플은 이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히든로드를 제도권으로 끌어온 겁니다. 최근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검색량까지도 올해 최고치를 찍을 정도로 현재 XRP도 함께 검색량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가격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은 수요의 선행 지표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지만요, 검색량이 폭증하면은 그 뒤로 투자금이 들어옵니다. 즉 지금 현재 시점 개인 투자자 수요가 서서히 복귀하는 타이밍인 거고, 이 구조가 XRP도 점차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플 측에서는 히든로드를 인수하면서 금융 인프라를 가졌고요. 이번 미국 금융산업규제청 인증을 통해 가지고 제도권에 대한 진입 구조를 열었고, 미국 SEC 소송 종료, 그리고 정치권 정책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XRP는 지금 단순한 결제 코인을 넘어서 실질적인 자산화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들을 읽으시는 분들이 진짜 기회를 잡으시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구조가 이제 막 시작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구독자분께서도 질문 남겨주신 내용처럼 3,000원 초반에 사서 4,000원대 올랐다 하면은 그때 오른 만큼 매도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가장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누군가에게는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머리로만 생각했던 내용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내용의 끝에 정말로 중요한 투자 심리 내용도 같이 설명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구독자분들 것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매수를 시작할 때 그냥 사고 보는 게 아니라요, 우선은 최소한의 계획과 내가 얼마만큼의 투자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해놓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길래 SNS나 인터넷 등에서 만원 간다길래 덜컥 있는 돈 전부 다 매수해버리고 시작하면 위험하다라는 거고요. 내가 5년, 10년 이상 장기로 계획하고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1,000만 원이라는 투자금이 최대 투자금인지, 혹은 매달 적금처럼 모아나가는 전략을 세우실지를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장기 투자라고 하더라도 내 투자금 1,000만 원을 한 번에 투입시키는 거는 많이 위험한데요. 리플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순간적인 단기 하락이 더 찾아올 수가 있는 거고, 다시 2,000원대 라인으로 단기 하락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반드시 생각을 해놓고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그냥 몰빵으로 들어가 놓고 묻어둔다라고 해서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매달 꾸준하게 일정 기간과 목표로 모아나가면서 내 평균 단가 관리하고 비중과 수량을 체계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장기 투자입니다.
단순하게 남들이 좋다라고 해서 매수하고 가만히 들고 있는 거는 요즘 시장에서는 많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내 평균 단가, 내 수량에 대해서 스스로가 잘 지켜나가고 관리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매수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매도에 대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투자 시장의 출발인 매수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시작을 하시면은 매도할 때 너무나도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말씀해주신 3,000원 초반에 사서 4,000원대까지 올랐다고 하면은 그때 오른 만큼 매도해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매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라갔을 때보다 하락했을 때 어떻게 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즉 4,000원 라인까지 다시 회복이 언제 될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전략은 하락과 상승 두 군데를 다 고려해서 채우셔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매도에 대한 질문이시기 때문에 매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매도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 영상부터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요. 상승이 나와도 몰빵으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일부 메인 비중은 보유를 하시고 나머지 일부 비중으로 현실적으로 적당히 상승하고 다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저항 라인 부근의 단기 고점에 미리 목표가 걸어놓고 분할 매매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000만 원에 매수를 해서 30% 수익 그리고 300만 원이 수익이 나온 1,300만 원으로 평가 금액이 나오셨다면요. 여기서 나온 수익 300만 원은 익절해 놓는 습관은 너무나도 좋은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쉬운 습관 중에 하나가 플러스 30% 수익이면 300만 원의 수익이 역시 마찬가지로 6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까지도 계속 수익이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에 300만 원이라는 수익의 숫자를 놓치고 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10분 중에 9분의 개인분들께서 후회하는 습관 자체가 그때 팔 걸 이렇게 껄무새가 돼버리시죠. 하지만 이런 후회들의 습관이 아무리 그때 당시에 팔 걸이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당시에 그 상황이 찾아오면 또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매도를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수익만큼 분할 수익 실현은 너무 좋은 매매 습관 방법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지 못하고 후회할 바에야 수익 실현하고 더 올라가도 후회하는 게 100번 이득이라는 거예요. 내시 후회를 줄여나가는 매매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고요. 이 흐름 자체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또 어떤 타이밍에 진입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댓글이나 커뮤니티에 질문 남겨주시면 매일매일 최신 뉴스나 구조적인 흐름들 브리핑해서 시장 안에서 타이밍 잡을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차원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흐름들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코인 시장은 너무 들쭉날쭉해가지고 언제 들어가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침에 잠깐 보니까 오르고 있어서 따라 샀는데 오후에 갑작스럽게 떨어져가지고 손해보고 또 무서워서 안 샀더니 그 다음날엔 다시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사실상 단순한 우연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은 반복되는 시간대가 있고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아는 사람들은 조용히 들어갔다가 반대갈 때 미리 나오는 전략을 취하셔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 아시는 분들만 수익 보고 모르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 마감된 직후에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 이 시간대에는 가격 자체가 잠잠해지고요. 고래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는 미국장 열리기 직전에 잠깐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미리 들어가면은 미국장 열리고 나서 밤 11시 이후부터 펌핑 타이밍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들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고 그날그날의 시장 타이밍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 타이밍을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단순하게 이 코인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기다릴 때다. 지금은 소량만 들어가자. 지금 반등 나오면은 본격적으로 진입이다. 이런 식으로 그날 시장 분위기에 맞는 전략을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감에 의존하는 투자보다는요. 데이터 바탕으로서 한 전략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코인을 사야 되나 고민 중이시라면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흐름 읽고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투자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 실시간 커뮤니티 방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